많은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음양, 오행, 천간, 지지, 그 지지 중에서 오늘은 119입니다만 묘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누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공부를 멋지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분석을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간, 지지 특성과 심리적 그리고 그 동태에 관해서 꿰뚫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지지 동태는 말할 것이 없다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축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묘목, 그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사, 오, 미 한 5개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제가 거의 지지를 다 끝낼 예정인데요. 지지를 공부를 다 했다, 내가 마스터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자평 명략을 거의 한 60%는 마스터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머지가 지장간하고 십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점 스킬들을 조금만 우리가 덧붙이면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술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묘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서에 다 보시다시피요, 묘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물론 여기가 자수의 정북이고 여기가 오화의 정남, 이렇게 좌오가 서로 대칭되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서로 충이 된다, 부딪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았을 때 묘목의 묘, 그 다음에 유의 유, 그래서 이 묘는 정동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오묘유의 4가지 동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오묘유의 동태를 우리는 왕지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도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도화를 다른 어떤 이성적 생단 이쪽에서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자기 기운이 가장 강한 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한에는 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을, 그 다음에 한 겨울,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가장 왕성한 자기 기운을 우리가 자오묘유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묘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묘목은 음의 목이다. 당연해요, 그렇죠? 비교해서 양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그렇죠?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목이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묘목을 음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를 배워볼까요? 용어를 배워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가 술이고 해고, 축, 인, 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여기까지가 6의 음이 들어와 있어요. 해수에는 6개의 음이 다 들어와 있는데, 자수부터 보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일양이 희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양, 2양, 3양, 4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양이 들어와 있어요. 4양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4양에 이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4양에 이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이 4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2개의 음이 기운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죠. 4양 이음이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묘라고 하는 것은 자수와 오화의 가운데 길목에 있지만, 자수가 일양이 시작되니까 오화는 이렇게 화의 기운이 많아서 점점 없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유금까지 가서
하나의 양을 남기는 자수에 가게 되면, 운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훨씬 그 기운이 양이 커져가는 기운으로 가니까 운의 기운이 훨씬 좋아질 수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화는 덩어리가 보기에는 화의 덩어리지만 실제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썩 그 기운이 바람직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동의 이렇게 묘라고 하는 것은 사양 이음의 자수와 오화의 정 가운데 있는 한 봄을 의미하는 아마 이러한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지에 묘목을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하여튼 많은 자의 형상 등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한번 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초목이 기지개를 펴고 지면을 박차는 발화지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첫 번째, 자의 형상으로 보니까 이 묘목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목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발화지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자라고 하는 것은 나올 발자고 싹이 나오는 그러한 상으로 들어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을 박차고 올라오는 하나의 싹의 형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일지에 내가 묘목을 놨다라는 얘기야.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라이프 사이클을요. 배워서 토라고 하는 이 땅을 박차고 올라오는 목이 화, 토, 금, 수 이렇게 갈 때 목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땅을 박차고, 그렇죠? 그 기운이 바로 이렇게 발화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지에 묘를 이렇게 놨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화지상을 낳기 때문에요, 굉장히 성정이 순수하더라. 그 다음에 대단히 이런 사람들은 발화지 싹을 낳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성정이 순수하고,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목의 성질이 그렇죠? 시작하고 봅니다.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발로 밟아도 또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나듯이, 우리는 그래서 이 발화지상을 놓은 일지의 묘목을 놓은 사람들을 대단히 어떤 생활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력이 대단히 강하요. 그 다음에 또 현실 적응력이 대단히 강하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실제 말이에요. 일지에 이렇게 묘를 놓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성정에 약간은 흠결은 있어요. 뭐 누구나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발화지상 해서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묘목을 우리가 동물로 본다면 토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토끼띠잖아요. 토끼띠 띠고, 내가 묘시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침 몇 시에 태어난 건가요? 보니까 인시, 묘시, 진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시, 그러니까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의 기운이 가장 좋을 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라, 우리가 동료도 있어요. 응? 눈 비비고 일어나 무엇 하나 했더니 옹달샘을 먹잖아요, 토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요. 그래요. 물론 동물의, 우리 이 동양에서의 백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는 그보다도 이른 인시, 즉 5시 반 그 전에 일어나겠지만은, 토끼는 가장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어떤 이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5시 반에서 7시 반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일어나는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묘시라고 하는 요 시간대 막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은 밤에 짠 거 먹으면 어때? 얼굴이 띵띵 붓죠? 물 많이 먹어도 붓는 사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언제 본다고요? 관상은 주로 묘시에 보는 습성이 있답니다. 사실은 관상은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한 상태에서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기 직전에 보는 것이 관상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언제라고? 막 일어났을 때 이 묘시의 관상을 원래 관상을 볼 때는요, 새벽 그 집에 4시 5시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묘시라는 것은 인간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화지상을 낳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지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볼까요? 우리가 잘 보니까 이것이 일단은 토끼, 또 토끼 귀처럼 생겼죠. 그렇죠? 토끼 귀처럼 생겼습니다. 토끼 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 토끼 귀가 얄팍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끼 귀를 낳기 때문에 굳이 한문을 쓰자면 이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박이라는 것은 귀가 얇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묘를 놓게 되면 토끼 귀를 내서 이박 현상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수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순수하고 일단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 일단은. 순수하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끼 귀처럼 얇은 이박을 나서 남의 말을 듣고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성공하던가요? 힘들어. 사기수에 잘 당하고 내가 가진 걸 다 퍼줘야 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속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지에 묘목을 놓은 사람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절대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만큼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혹하는 유들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표적을 삼을 때는 주로 이렇게 묘지 문상을 놓은 이렇게 토끼, 즉 일지에 이렇게 묘를 놓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잘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요, 일지라고 하는 것은 요 일지는 묘가 하나입니다만 천간은 5개지 오행이. 그렇죠? 어쨌든 천간 5개가 목의 을묘가 있을 수 있고, 화의 정묘가 있고, 토의 기묘가 있고, 금의 신묘가 있고, 수의 계묘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전부 다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어느 쪽도 이렇게 묘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즉 이박 현상을 갖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묘를 놓은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라고 자각하신다면, 그쵸? 보다 자기를 단도리를 좀 잘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묘를 놓은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양수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양수지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양수지상 이 얘기는 양쪽의 손으로다가 양수지상, 다시 얘기해서 양쪽에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 형국이 있죠. 그쵸? 이 형국이에요.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 주로 이렇게 일지에, 우리가 이제 고법 시간에 배웁니다만, 일지에 장생을 깐 사람들 남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평명리학에서 봤을 때
일지에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양수지상 손을 놨기 때문에 받죠, 뭔가를. 그렇죠? 잘 타인의 도움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 타인하고의 관계가 괜찮답니다. 왜? 의외로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보시면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 손은 뭐 부처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의 모양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기도의 의미를 많이 갖는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지에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 종교 신앙인명이 많습니다. 종교라든가 신앙과 관련하는데, 주로 이 목에 대한 산과 관련한, 들과 관련한, 생명과 관련한 이렇게 손, 양수지상을 놓은 사람들이라, 종교신앙도 주로 어디냐면은 동양신앙들이 있죠. 물론 무속도 있을 수가 있고 불교가 있을 수도 있고 유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종교신앙에 관련하는 것만은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지에 묘를 놓지 않습니까? 묘를 놓으면은 주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 주로 유교, 도교, 불교 이쪽하고 많이 관련을 맺어요. 실제 그래서 일제 묘목을 둔 사람들은 불교와 업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묘목, 즉 인묘진, 인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양력으로 보면 3월달 얘기예요. 그렇죠? 3월달은 춘분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월달은 춘분이에요. 춘분은 밤낮의 길이가 틀려지죠. 그렇죠? 밤낮의 길이가 틀려요. 이렇게 밤낮의 길이가 틀리다고 하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묘를 놓게 되면요, 가족과 즉 이산의 어떠한 이산, 헤어짐의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 한문을 보시면은, 묘자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12지지 중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진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법 시간에 가면 이것을 묘파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천파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요 파자를 깨질 팔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요. 묘파라고 하는 것을 보았듯이 깨진다. 두 개가 이미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춘분 자체가 밤낮이 길이가 틀리다고 하는 분기점이 되듯이, 묘를 놓았다가 한다면 팔을 놨기 때문에 일지에 이렇게 묘를 놓지요. 묘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여기가 일지, 나 일간이 일지, 밑에 이 일지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이걸 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우자 집이자 궁인데, 내가 일지에 묘를 이렇게 묘목을 음목을 놨다고 한다면 요런 파가 들어와서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즉 가정, 즉 배우자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 아셨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묘를 들어간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참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괜찮지만 조금 살다 보면은 득자부별해서 자식 놓고 대체적으로 정이 없어지거나 정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그냥 한 집은 두 가족처럼 그렇게 냉랭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묘를 가지고선 이제 보시면은, 묘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방향은 동쪽을 의미하지요. 그렇죠? 정동이에요. 그것도 정동 쪽.
정동동인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 해가 뜨는 곳인데 이 해가 뜨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자고요. 어떤 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 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 문으로다가 사이에다가 해가 벌쩍 이렇게 뜨는 형국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묘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출지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출이 뜨는 곳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출지문 얘기를 합니다만, 일출지문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정이 대단히 밝아요. 일지에 묘목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밝고 환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선 그래요. 그렇지만은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배우자궁이 깨져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는 냉랭한 기운처럼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묘목을 놨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밟아도 꿈쩍 않는 자지 어떤 재생, 복원력, 부활 이런 아이콘이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어떤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지에 묘목을 두었다고 한다면 아, 생명력이 강하구나, 생활력이 강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환경 적응력이 대단히 강하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지에 묘를 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잠시를 가만히 안 있죠. 일단 돌아다녀야 돼요. 왜? 토끼가 아침 일찍 돌아다니는 형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부지런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지에 이렇게 묘를 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히 현실주의자구나, 실리주의자구나, 실제적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같은 목인데도 호랑이의 인목, 이렇게 호랑이의 인목, 이 양목입니다만 호랑이의 인목들은 어때요? 쭉쭉 이렇게 뻗는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해서 이렇게 묘라고 하는 것은 아이콘이 이 잡초처럼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넝굴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을 가지고 직하다 그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쓴, 그쵸? 이런 의미고, 우리가 묘라고 하는 것은 휘어진다고 해서 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곡자. 그러니까 목을 가지고 우리는 곡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놓은 사람들은 뚝뚝 부러지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묘를 놓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융통성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조금 유하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묘, 토끼를 놓은 사람들이 훨씬 외부적으로는 좀 여성스러우면서 굉장히 활발하더라. 물론 인목에 호랑이를 놓은 사람들은 사생의 역마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돌아다니고 스케일이 크고 이렇게 합니다만, 폼생폼사합니다만 묘목을 놓은 이렇게 왕지의 토끼를 놓은 사람들은 돌아다녀도 아주 실리적으로 자기가 챙길 것만 챙기는 아주 그런 기질들이 강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묘목을 좋은 쪽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편이 있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위 위에 착생을 할까 어떤 좋은 비옥토에서 착생을 할까는 내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크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살고 보자고 하는 심리, 다시 얘기해서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해요. 이 묘를 놓은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왜?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그 환경 변화에 민감치가 않아요. 비가 오든 태양이 있든 꿋꿋하게 한 자리에서 자라는 데 비해서 이렇게 묘를 놓게 되면은 꼬불랑꼬불랑하고 또 그 다음에 추운 계절은 죽어버려요. 그렇죠? 다시 그 이듬해 살아나는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변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감정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가 한꺼번에 다 어떻다고요? 사람 됨됨이는 착한 것 같은데 저놈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왜? 토끼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가 말입니다. 동물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제 토끼를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알던가요? 몰라. 밥을 주는 주인을 몰라.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 거는 기껏해야 개밖에 없어요. 응? 돼지도 몰라. 누가 주든 먹이만 주면 좋아해. 닭도 그래요. 누가 주든 먹이만 주면 좋아해. 근데 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답니다. 다시 우리가 저 술이라고 하는 개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단지 개는 친밀성은 있지만 개의 단점이 있죠. 하나가 창피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래요. 그렇지만 이 토끼는 사람 자체를 알지를 못해.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10년간 밥을 줘도 그 주인을 몰라. 모른다고. 단지 토끼 풀에만 눈이 빡 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고집이 대단히 강한 영역들이 묘목이더라. 사람은 착한 듯한데 고집이 강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면에 민감해서 변덕이 심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이렇게 사양의 이 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양의 이 음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양 이 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4개의 양이 가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2개의 음을 남겨놓은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개의 음이 없어지면서 차츰차츰 오화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리고 오화 앞에 있는 사화는 완전히 양이 6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6양으로 가기 위한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냉기가 가시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음이라고 하는 냉기가 가시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가녀린 이렇게 묘지에 문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제 묘목을 두면은요,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사주를 봤어. 내가 보니까 내가 일주가 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연, 월, 일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묘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요. 어딘가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나이를 19세, 38세, 57세, 그래서 57세 이후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묘가 이렇게 연지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사양 이 음 양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 음의 추위를 떨기 위해서 보호를 받는 중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시기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자기 보호자로부터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묘가 이렇게 월지에 와 있으면 이 사람은 30대 전후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지에 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요? 배우자로부터 늙음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상시로부터 배우자에게 사랑받겠구나. 배우자로부터,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랑을 한다기보다도 배우자의 지대한 관심 속에 놓여 있구나. 나는 멋대로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러다면 또 시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에게 보호를 받는 사람이구나, 벌써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이것들이 비법이에요. 여러분, 비술 찾아 삼천리 다니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하나만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우리가 긁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 월, 일시의 묘가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몇 세 전후해서 누구로부터, 나를 기준으로 이때는 부모가 작용하는 시기지요. 여기는 내가 배우자와 자식과 더불어 작용하는 시기고, 그렇죠? 외부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던 시기구나, 우리가 벌써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듯이 하여튼 그 시기에 따라서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이 사람이 현실이 어떻게 돼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를 놓게 되면 일찍 이렇게 배우자 위에 묘를 놓으면 파가 들어와서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정막강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우자가 나에게는 어떻다고요? 최소한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기반, 바탕은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이렇게 묘를 놓게 되면은요, 내가 이 시기에 부지런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 시기에 부지런히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돌아다녀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묘가 어느 시기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토끼가 지금 저 들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묘라고 하는 것은 이 음의 요 냉혹한 기운이 떨치지 못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듯이, 이 사람의 묘는 어느 시기에 있는가에 따라서 도움을 받지만, 일단 그 도움이 어디라고요? 외부로 나가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묘를 놓으면요, 그 시기에 굉장히 바쁘답니다. 실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수가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묘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끼라는 것이 자체가 그래. 토끼는 이런 산이 있으면은 내려오는 걸 좋아하든가요, 올라가는 걸 좋아하든가요? 응? 토끼는 앞발이 길잖아.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토끼는요. 자, 토끼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죠. 차사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를 놓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높은 것을 쫓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류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쫓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잘난 사람들을 사모하고 쫓아다니려고 하는 습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렇게 묘를 놓잖아요. 묘를 놓으면은 대체적으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이게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편한 사람을 고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묘를 놓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묘를 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토끼가 먹는 것이 주로 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제 묘를 놓은 사람들은요, 육식보다는 채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지에 묘를 놓은 사람들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양손을 놨다 그랬죠. 기도를 하는데 뭐와 관련된다고? 목이 이미 산과 관련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업상을 맺는 경우가 많더라. 불교 또는 또 기도하는 거니까 어떤 종교 신앙을 많이 맺어. 이것이 기독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많이 맺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묘를 둔 사람들은 의외로 종교를 아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화를 생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약하지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묘가 토를 가지고 극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답니다. 잔디고 보세요. 잡초가 일단 흙이라고 생긴 데는 이 잡초들은 어디에요? 기와, 틈, 시멘트 틈에도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화를 생하는 것보다도 토를 극하는 쪽을 훨씬 좋아하는 기질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이제 삼명통해라는 데 가시면 묘를 가지고 경림이라고 해가지고 꽃밭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묘는 일지에 깨짐을 낳기 때문에요, 일지에 이렇게 묘를 놓으면은 배우자 관계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듯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상 보니까 어떤 목 자체는 눈이 있죠. 눈, 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목,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쪽에 대단히, 그 다음에 간장 이런 데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불수상결도에 가면 축도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묘를 놓게 되면 축도 이래가지고 삶 자체가 그렇게 썩 그렇게 아름다운 쪽으로 놓이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신묘를 놔도요, 남명의 신묘를 놓은 것과 여명의 신묘를 놓은 것도 틀려요. 여명에 있어서 이렇게 신묘를 놓은 것과 남명은 전혀 상황이 틀리죠. 같은 어떤 거라도 이게 남명의 신묘들이 훨씬 출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묘목에 대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